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근육이 우리 인생 이막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노후 자산이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열심히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물과 거름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애써 심은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근력 운동이 바로 밭을 가는 행위라면 오늘 이야기할 이것은 우리 근육에 생명을 불어넣는 물과 거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근육의 주재료이자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만드는 벽돌, 단백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백세 쏙쏙입니다. 오늘은 지난 근육 재테크에 이은 필수 후속편 근육의 진짜 밥, 단백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하면 그저 고기나 보충제를 떠올리시곤 하죠. 하지만 단백질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답니다. 50세 이후 어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단백질은 한 스푼만으로도 보약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단순히 양을 채우는 것을 넘어 질 좋은 단백질을 똑똑하게 먹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까다롭게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 내 몸을 살리는 약이 되는 단백질과 오히려 해가 되는 독이 되는 단백질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 모든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몸무게에서 물을 빼면 남는 것의 절반이 바로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물론이고 머리카락 한 올, 손톱 끝, 피부의 탄력, 뼈의 밀도,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수천 종류의 효소와 호르몬까지,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설계도이자 핵심 재료인 셈이죠. 면역력을 담당하는 항체 역시 단백질로 만들어지니 외부의 바이러스와 싸우는 우리 몸의 군대 역시 단백질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단백질을 따로 저장해두는 창고가 없답니다. 탄수화물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지방은 체지방 형태로 뱃살이나 허벅지에 차곡차곡 쌓아두지만 단백질은 그날 필요한 만큼 쓰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분해되어 버립니다. 적금처럼 쌓아둘 수 없는, 매일 벌어 매일 써야 하는 일당과도 같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매일 꾸준히 필요한 만큼 공급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결국 어딘가에서 단백질을 훔쳐서라도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단백질 도둑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손쉽게 손을 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단백질 저장소, 근육입니다. 우리가 매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심장 박동이나 뇌 활동 같은 필수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 스스로 근육을 분해해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마치 급전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적금을 깨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근육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아주 무서운 현상입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키워놓아도 정작 재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소화 능력과 단백질 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이른바 단백질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젊은 시절과 똑같이 먹어서는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의 절반, 여성의 3분의 2가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라고 해요. 오늘 점심에 고기 좀 먹었으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중한 근육 자산을 갉아먹는 단백질 도둑을 방치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자,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니 그럼 이제부터 밥이나 빵은 줄이고 고기만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과 지방이라는 두 친구와 함께 삼총사처럼 조화롭게 일할 때 가장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의 역할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먼저, 탄수화물은 자동차를 즉시 달리게 하는 휘발유입니다. 우리 몸이 가장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 에너지원이죠. 밥, 빵, 국수, 감자 등에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우리 뇌가 활동하고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사용되는 연료입니다. 만약 이 휘발유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비상연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비상연료가 바로 단백질, 즉 우리의 소중한 근육입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먹은 단백질이 정작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지 못하고 에너지원으로 태워져 버리는 아주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단백질을 아끼고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절약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지방은 장거리를 뛸 수 있게 해주는 보조 배터리이자 엔진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입니다. 지방은 그램당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체온을 유지하며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은 지방이 없으면 우리 몸에 흡수조차 될 수 없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나 견과류, 아보카도에 든 좋은 지방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자동차의 차체이자 엔진 부품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휘발유와 배터리가 많아도 차가 튼튼하지 않으면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조를 만들고 수리하며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단백질의 최후의 역할일 뿐 본래의 임무는 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삼총사의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탄수화물과 지방만 너무 많이 먹으면 에너지는 넘쳐나지만 몸을 만들 재료가 없어 살만 찌고 근육은 빠지는 마른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단백질만 너무 많이 먹으면 에너지 부족으로 근육을 태워 쓰게 되고 과도한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좋은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채워주고 좋은 지방으로 몸을 부드럽게 하며 좋은 단백질로 튼튼한 몸의 구조를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몸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단백질이 좋은 단백질인지, 그리고 어떤 단백질은 오히려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귀한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염증과 질병을 부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미노산의 구성입니다. 단백질은 20여 종의 아미노산이라는 구슬이 꿰어진 목걸이와 같습니다. 이 중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약이 되는 단백질, 즉 완전 단백질은 바로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율에 맞게 충분히 함유한 단백질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 몸을 살리는 약이 되는 단백질부터 알아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동물성 단백질 챔피언들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을 가장 완벽하게 갖추고 있죠.
가장 완벽한 식품으로 꼽히는 계란은 값도 저렴하고 조리법도 다양해 매일 먹기 좋죠. 기력 회복에 좋은 소고기는 철분과 아연의 왕이고,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은 다이어트와 근육 생성에 최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에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오메가3까지 품고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물성 단백질의 강자들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대안이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콩은 식물 중 유일하게 완전 단백질에 가깝고, 두부나 두유, 된장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 참 고맙죠. 여기에 퀴노아나 렌틸콩 같은 곡물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콩과 곡물을 함께 먹을 때 부족한 아미노산이 서로 보완되어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지니, 현미밥에 된장찌개를 곁들이는 우리 조상들의 식단은 정말 지혜로웠던 셈입니다. 여기에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까지 풍부하니 장 건강과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독이 될 수도 있는 단백질은 무엇일까요? 경계 대상 1호는 가공이라는 가면을 쓴 단백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 즉 담배, 성면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입니다. 편리함과 맞바꾸기엔 너무나 큰 데가 아닐까요? 특히 붉은색을 내는 아질산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들고, 과도한 나트륨과 포화지방은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차라리 조금 번거롭더라도 신선한 고기를 사서 직접 건강하게 조리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계 대상 2호는 최종 당화산물 범벅이 된 단백질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단백질을 고온에서 굽거나 튀길 때 생기는 갈색의 독성물질, 즉 우리 몸에 남는 그을음이나 녹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싹 구운 삼겹살의 노릇한 부분, 치킨의 바삭한 껍질에 아주 많답니다. 이 독성물질은 우리 몸에 그대로 쌓여 전신의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 노화와 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고기라도 조리법만 바꿔서 굽거나 튀기는 대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드신다면 이 독성물질을 90% 이상 줄이고 오히려 보약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경계 대상 3호는 설탕과 손을 잡은 단백질입니다. 건강식처럼 보이는 단백질 음료나 에너지바에 숨겨진 함정이죠. 단백질을 채우려다 되려 액상과당 같은 첨가당을 더 많이 먹게 될 수 있어요. 이는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췌장을 지치게 하고 당뇨 위험을 높이고 몸속 염증을 촉진하며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영양성분표에서 단백질 함량뿐만 아니라 당류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답니다. 자, 이제 좋은 단백질을 골랐다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먹을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언제, 얼마나,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흡수율과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니까요. 황금률 첫 번째,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체중 1kg당 1.2g을 기억해 주세요. 과거에는 체중 1kg당 0.8에서 1g을 권장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단백질 저항성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약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셈이죠. 계란 하나에 6g, 두부 한 모에 24g, 닭가슴살 100g에 23g 정도니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죠. 그래서 다음 법칙이 중요합니다. 황금률 두 번째, 언제 먹어야 할까요? 바로 세 끼에 나눠서 섭취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고기를 먹으며
하루치 단백질을 다 채웠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답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으면 나머지는 지방으로 변하거나 그냥 배출될 뿐이죠. 특히 아침 식사 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밤사이 진행된 근육 손실을 막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랍니다. 황금률 세 번째,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바로 천상의 궁합, 짝꿍 영양소와 함께입니다. 첫 번째 짝꿍은 건축 시공사, 비타민C입니다. 단백질이 피부와 혈관을 만드는 콜라겐으로 재조립될 때 비타민C는 아미노산들을 튼튼하게 엮어주는 시공사 역할을 해요. 고기를 드실 때 깻잎, 상추, 파프리카를 곁들이고 생선구이에 레몬즙을 뿌리는 것이 바로 이 원리랍니다. 두 번째 짝꿍은 효율적인 인부, 비타민 B6입니다. 단백질을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잘게 부수는 분해 과정에 꼭 필요한 조수 역할을 하죠. 고기를 구울 때 마늘을 함께 먹거나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단백질 대사의 효율을 높이는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짝꿍은 든든한 동반자,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칼슘 배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칼슘을 함께 보충해주면 뼈 손실을 막고 오히려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닭가슴살 샐러드에 요거트 드레싱을 곁들이거나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네 번째 짝꿍은 소화 해결사, 파인애플과 키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과일들에 든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는 고기 요리의 소화를 돕는 최고의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해준답니다. 고기를 재울 때 활용하시거나 식사 후 후식으로 드시면 속이 아주 편안해지실 거예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만의 단백질 섭취 꿀팁이 떠오르셨나요? 여러분만의 건강한 식단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아주 좋은 정보와 자극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근육의 진짜 밥, 단백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한지, 어떤 단백질을 피하고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황금률까지 알아봤죠. 운동이 우리 몸이라는 집을 리모델링하는 행위라면 단백질은 그 리모델링에 쓰이는 최고급 자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수가 있어도 썩은 나무와 깨진 벽돌로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요. 매일 아침 당신이 먹는 계란 하나가 밤새 지친 당신의 세포를 깨우고 점심에 먹는 생선 한 토막이 오후의 활력을 책임지며 저녁에 먹는 두부 반모가 내일 아침 더 가벼운 몸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 몸과 나누는 가장 진솔한 대화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이 좋은 영양분으로 내일 더 힘내보자고 내 몸을 다독여주는 행위인 것이죠. 잘 먹은 단백질 한 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내 몸을 존중하고 나의 빛나는 내일에 투자하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선택입니다. 내 몸을 귀하게 대접할 때 내 몸 역시 최고의 컨디션으로 우리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소중한 근육을 갉아먹는 단백질 도둑은 없었는지, 나도 모르게 독이 되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살리는 지혜로운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 이막을 더욱 활기차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에 보내는 따뜻한 격려의 의미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내 몸의 사용 설명서를 하나씩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지금까지 100세 쏙쏙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끼니가 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